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조정을 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좀 걱정을 사고 있는 섹터, 물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다행스럽게 반등을 주면서 조금 안도할 수 있게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우려감이 있는 섹터입니다. 변압기 관련 섹터인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섹터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했고, 특히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던 섹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주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 실제로 지금 이번 조정이 그러면 이제 고점이 나오는 조정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악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악재들이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악재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변압기 섹터의 고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는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말미에 제가 선정한 탑픽 종목까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최근에 전력망 섹터의 조정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딥시크 사태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우려감과 트럼프 정부가 국내 업체에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또 주가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렇게 세 가지가 종합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줬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변압기 섹터의 고점을 알리는 시그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딥시크 사태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는 최근에 발표된 빅테크들의 어닝콜에서 이미 이건 아니라는 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캐펙스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올해 36% 증액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3%,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42%, 거기에 메타 같은 경우는 62.5%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많은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의 평균 예상치가 한 3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월등히 뛰어넘는 캐펙스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치가 없지만 애플 역시도 올해는 본격적으로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그록3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록3를 발표하면서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딥시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AI용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성장세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에 보신 것처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지 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는 가파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고압 변압기 이상의 변압기 시장은 지금처럼 여전히 쇼티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딥시크 사태로 인한 변압기 시장의 위축은 너무 과한 우려감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정을 줬던 가장 큰 이슈, 지난주 기사에 나온 거죠.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주요 변압기 기업들이 반덤핑 관세를 60% 이상 맞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한번 보죠.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건 맞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의 변압기 수입 현황인데요. 멕시코 쪽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2년 대비해서 2024년에 증감률 보시면 아시죠? 예, 지금 400%가 넘는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도 여기 27%, 거의 멕시코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변압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관세를 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요. 저는 근데 이거는 변압기 시장의 현재의 환경을 모르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변압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이 경쟁을 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변압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반덤핑을 통해서
자국 기업의 보호무역을 트럼프가 행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미국 내에 중소형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구조조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숙련공들이 다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시장에 쇼티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국 내 기업들이 뛰어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팬데믹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변압기 공장들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내 현지화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1기 때처럼 그냥 우리나라가 많이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을 하니 관세를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게 큰 독이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변압기 자급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관세 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소형 변압기 쪽은 이제 쇼티지가 좀 마무리되는 상황이지만 고압 이상의 변압기, 고압, 특히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쇼티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고요. 거기에 미국 역시도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면 거기에는 원전용 또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국 내에서의 변압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 미국 내의 자금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변압기에 대한 관세를 높게 매겨버린다면 이건 고스란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기간 내에 에너지 정책 자체가 빠르게 에너지망을 구축을 해서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그래서 전기료를 인하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의 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때 막아놨던 환경평가 이런 것들 다 그냥 다 없애고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변압기 수요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관세를 때렸다? 그러면 관세 맞은 만큼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전략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압 변압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제조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현재 ABB라든지 그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메스 대부분 유럽 회사고, 미국 내에서 이걸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GE밖에 없어요. 그다음 초고압 이상의 특히 원전용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거기에 지금 ABB랑 그리고 GE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쇼티지가 나는 게 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세 개 회사를 관세를 때린다? 대놓고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트럼프의 지금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부과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설사 만약에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15% 미만의 관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15% 정도의 관세라면 지금 현재의 수요를 생각하면 크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거의 다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전력망 구축 정책은 지금 현재의 변압기 섹터에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관세와 관련 이슈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을 준다면 저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업황 사이클은 여전히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이 변압기를 팔고 나가는 건 아쉬운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정을 주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변압기 섹터의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쇼티지 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려감이 없는 종목, 미국 내에 현지화가 되어 있는지, 고압 이상의 변압기를 생산을 하고, 이 탑픽이 되겠죠.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탑픽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권에 두시고 한번 잘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